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아날로그 어른 로그 성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컴퓨터 화면 들어갈게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날로그 어른 로그 고사리 테라리움 만들기 1회차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는 6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주가 끝나게 되면 이제 2회차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테라리움에 대한 설명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음부터는 오후 4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오후 4시는 여기 저희 과학관이 열려있는 시간이고요. 과학관이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시다가 저희 방송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금요일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날짜를 제가 12일로 그대로 해놨는데요. 아마 11일일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유튜브 TV에서 스트리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의 진행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제가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이런 뭐 진행하는 걸 보시다가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이 잠깐 테라리움? 이러면서 테라리움을 되게 열심히 하시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유튜브를 식물 관련해서 유튜브를 해보신 분 중에 이걸 이렇게 틀어보시다가 아이고 저거 좀 내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저희 아래쪽 더보기란에 보시면 거기 전화번호랑 이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연락을 해주셔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거나 자문을 얻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1회차의 만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연애는 사실 환경이 좋은 취미예요.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부족해진 광합성 아니면은 토양과 공기를 정화시키는 일, 산림이나 자연에 같이 살고 있던 생태계들이 없어지는 것을 다시 돌려놓거나 하는 식으로 좋은 취미가 돼요. 도심의 녹지를 계속 늘리는 것도 그런 거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예가 환경에 덜 해롭긴 하지만 꼭 이롭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되게 많이 쓰죠. 원예 자체보다는 사실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필대가 아닌 곳을 뭐 수목원이나 아니면 식물원 같은 데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냉방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아니면 스프링쿨러가 막 돌아가잖아요. 한여름에 더우면. 그러면 그 스프링쿨러에 나오는 물들은 보통 그냥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그 수돗물들은 날씨가 더우면 땅에서 뿌리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물이 낭비가 되죠. 제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느낀 건데요. 그 식물을 매장에서 구입을 하면 보통 조그만 10cm짜리 플라스틱 포트가 나옵니다. 그 플라스틱 포트들을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플라스틱 포트 굉장히 얇고요. 잘 찢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순간 배송 아니면 모종용 그 플라스틱 포트들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것들도 굉장히 잘 쪼개지죠. 그래서 배송을 오고 나서 옮겨 신고 나면 그 플라스틱은 쓰레기가 더 벌어지는데 정확히 재질이 뭔지도 모르겠고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요. 화학물질을 굉장히 농사 지을 때 많이 써요. 물론 요즘에는 뭐 저농약이라든지 유기농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살충제나 아니면은 비료 같은데 아니 비료 때 그런 데는 이제 유기용제가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식물에게 잘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비료 때문에 비료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되지 못하고 흙에 남아있다가 다시 이제 물로 쓸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생물을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식물 중에서도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거의 다예요. 아마 콩짝의 덩굴 말고는 거의 다 해외 품종일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품종을 다시 키워서 팔고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 테라리움 만드는 워디안 케이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식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그 배에다가 식물을 싣고 들여왔다고 얘기를 했죠. 원예는 점점 사람들의 취미가 많이 돼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이국적인 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도 커져갔습니다. 실내 식물로 개발이 된 여러 가지 품종들은 열대나 아열대 지방 식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항상 잘 번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데려오게 되겠죠. 또다시 가져오면서 자, 여러분들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 연료가 쓰이겠죠. 배를 타고 오면 배의 연료가 쓰여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을 들여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원목을 들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흙에 섞여서 들어오는 토양, 에 있는 해충이라든가 외래식물, 그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식물들이 어찌어찌 잘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해서 번져가기 시작했을 때 원래 있던 토종식물의 생태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식지 파괴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식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근데 아직도 계십니다. 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다가 예쁜 난들 발견하면 이렇게 쓱 빼갖고 오시는 일이 예전엔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어릴 때 산 다니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해서 가져가 놓고 또 다른 분이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식물의 서식지가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이 장소를 얘기를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이 다 가서 그 식물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 식물은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멸종을 하죠. 제가 처음에 파초일렵 얘기를 했죠. 파초일렵도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고요. 지금은 섭섬이라는 섬에만 자생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파초일렵을 번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초반에 파초일렵이 처음 발견됐을 때 파초일렵 그 자생지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채취를 해가서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파초일렵이 멸종이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제 거기서 채취한 걸 자기가 기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생지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탄 문제가 하나 있는데 2탄은 뭐냐면요. 피트라고 얘기하시면 아시겠죠? 피트모스는 많이 쓰죠. 피트는 식물이 습지 안에서 죽어서 쌓이는데 너무 습하기 때문에 다 썩지를 못하고 그대로 쌓여있는 아직 석탄이 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2탄들이 있어요. 토탄이라고도 부르고요. 피트라고 하시면 솔직히 조금 아실만한 분들은 성인 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술 종류 중에 위스키가 있어요. 위스키의 향을 좌우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 중에 요소가 피트 향이 있죠. 그 피트 향이 바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저 식물이 부식되다만 저 흙 종류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추워야 식물들이 확 썩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토양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피트는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네, 위스키에서 나는 그 피트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피트예요. 네, 피트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처럼 저렇게 대량으로 파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덜 썩어버린 식물체가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긴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가 이 이탄층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탄은 유기물도 많고요. 네, 식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흙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서 피트를 수입을 해서 많이 막 이런 토양 개량제로 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 중에도 많은 양의 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파내면 피트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같이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 피트 자체도 그 땅에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땅의 식물에게 영양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피트를 안 쓰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설명이 길어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물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트 같은 것도 요즘에는 흙이나 아니면은 뭐 종이로 만든 포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구도 여러분들 제가 숟가락이나 그 플라스틱 숟가락 쓰듯이 그냥 계속 재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탄을 퇴비 같은 걸 쓰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종식물을 이용해서 원예 품종을 개발해서 해외 품종의 유입을 좀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들 지키고 계시는 거지만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오늘 하편입니다. 30, 30, 30 유리형 테라리움 식물과 장식을 배치할 거예요. 재료는 지난주랑 똑같이 사과거항, 그리고 배수층에 난석하고 훈탄하고 컬러스톤 넣었어요. 자, 지난주 거 참조해 주시고요. 분리층에는 수태 여가지 컬러스톤 넣었고요. 토양에는 지금 펄라이트 원예형 상토를 1대1로 넣어서 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요. 일주일 후에 보니까 얘네가 점점 이렇게 흙이 많이 낮아졌길래 제가 흙을 조금 더 부었어요. 그리고 식물은, 자, 식물 속에 들어갈게요. 제가 먼저 장식으로 이 새 넣는다 그랬죠. 보이십니까? 아, 감사해요. 카메라를 잘 틀어주시네. 자, 제가 이 새를 넣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랑 좀 달라요. 제가 눈을 만들어 넣었거든요. 이렇게 눈도 만들고요.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받칠 수 있게 돌도 좀 붙였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네, 하나 뿌려먹었네.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요. 네, 잘 묻어 놓을게요. 쓰러지지 않게. 이 앞쪽에는 제가 파초일렵을 넣기로 했어요. 파초일렵의 영어 이름이 버즈네스트라서 제가 그냥 새둥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둥지를 넣기로 했고요. 지금 위치가 제가 생각한 대로 맞는지 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네, 조금 이쪽이 낫겠네요. 그리고 꼬리에는 봉해꼬리가 들어가요. 정말 전 참 직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보통 건조한 데 어울리는 좋아하는 식물들을 넣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것들은 여기 피토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이거는 아예 상부에 들어갈 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사왔던 트리안입니다.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서 갑자기 잎이 후두둑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식물은 오래오래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급히 내놓긴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아껴놨던 그 약간 그 화원 사장님한테 약간의 그 자비를 받아서 받아온 석유입니다. 사자머리 석유라고 하고요. 잎이 좀 쪼글쪼글하죠. 보통 석유랑은 좀 다르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원래 잎이 많이 죽어가고 새 잎이 다시 나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이 새 잎들이 많이 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이 식물은 네, 꼬꼬사리라는 식물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 꼬꼬사리가 뭔지 지금 못 찾았어요. 꼬꼬사리라고 해서 고사리랑 비슷한 식물인 줄 알고 사왔는데 관속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식물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답장을 저기 밑 답글로 좀 영상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양지이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새 꾸밀게 봉액, 여기 지금 파초일렵, 그리고 봉액꼬리, 머리에는 속새를 얹을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 쪽 더 밑에는 후마타를 넣기로 했어요. 후마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지금 제가 와서 기다리는 동안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뿌리를. 이게 이렇게 사실 계속 갈라져요. 하나가 지금 거의 뿌리 6개 정도를 물었어요, 여러분. 얘네는 다시 키우면 또다시 이제 또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또 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후마타는 정말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초보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낮은 쪽에는 아직 하트펀이 좀 남아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콩짝에 덩굴 넣습니다. 이끼로는 이제 아래쪽에는 이 비단 이끼 들어가고 중간에는 털 이끼, 위쪽에는 양지 이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도록 할게요. 이끼를 넣고 식물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식물을 넣고 이끼를 넣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장갑을 먼저 낄게요. 여기 보시면 섭외는 지금 여기도 보면 조그맣게 싹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싹이 보입니다. 넣을게요. 하고 그다음에 양치식물이 좋은 점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흙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 잘 꾸민 다음에 적당히 깔면 되게 그냥 뿌리가 계속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서 오히려 테라리움, 그러니까 실내용 식물로는 관속식물, 다른 류의 그 속시식물류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키우는 식물이 잘 크지 않아 라는 환경이 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시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다른 걸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피토니아 정말 튼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토니아는 정말 건강한 식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얘는 제가 위에 있는 생장점을 다 잘라버렸었거든요. 너무 크게 자랄까봐 일부러. 머리 꼭대기를 잘랐는데도 잘 살아있는 걸 보면 참 적응도 잘하고 튼튼하죠. 그 피토니아를 사실 되게 테라리움에 많이들 써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들 이게 건강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피토니아는 크게 안 자라고 옆으로 자란다고 하네요. 적당히 자리 봐서 계속 쭉쭉 넣고 있습니다. 노란데 하얀 게 빨간 이파리가 지금 자리를 넘어왔네요. 그냥 잘라줄게요. 알아서 크겠죠? 잘까?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하나 넣을게요. 사실 처음엔 분명히 저도 양채식물 테라리움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관속식물 테라리움이네요. 지금 상태는. 네, 돌을 하나 더 붙여왔어요. 이거는 제가 트리안하고 저 꼬꼬사리를 넣으려고 네, 이렇게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꼬사리가 생각보다 뿌리가 엄청 깊더라고요. 얘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흙을 좀 더 덮을게요. 그리고 옆을 조금 파서 트리안을 작게 넣겠습니다.
꼬꼬사리가 우회였던 게 사실 얘는 제가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뭔가 잘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요. 신고 났더니 계속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선 어떤 꽃이 필지 좀 기대는 됩니다. 꼬꼬사리는 양치식물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자리에다가 이제 양지이끼를 조금 채워서 넣을게요. 네. 우선 서기 주변으로 좀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네, 서기 이파리 3개를 네, 잘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당겨도 되겠죠? 위쪽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파초일렵을 넣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파도 될 것 같아요. 고사리들은 뿌리가 얇으니까요. 땅을 그렇게 깊이 팔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봉해꼬리도 사실 살아남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요. 얘도 이렇게 새잎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넣었고요. 식물 키우는 분들 되게 이제 키우시다 보면 식물 종류가 너무 늘어나서 베란다를 꽉꽉 채워버리시잖아요. 저는 스투키도 사실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스투키도 잘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인 스투키아 분이 한 3~4개 돼요. 선물 받은 거지만 주로 제가 돈 주고 사지는 않았고요. 3~4개쯤 돼서 그 쉬운 거를 꼭 보면은 거의 마를 정도로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이제 물을 확 줘갖고 뿌리가 죽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 썩죠. 그래서 몇 개의 스투키를 보냈는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서 다른 식물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보고 있다가 가끔 가다가 그냥 커피 마시고 컵 한 구덩 물을 그냥 부어줘요. 한 50ml 정도? 그냥 한번 쓱 부어주고 끝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뭔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뒤쪽에 이끼까지 이렇게 깔았고요. 사실 양지 이끼를 조금 더 가져오고 싶었는데요. 그냥 들고 오려니까 제 손이 부족해서 다음에 2회차 때 수정을 하면서 그때 좀 더 싱싱해져 가는 생물들이 있으면 제가 가져와서 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는 콩짜개동물 자리입니다. 지정석이죠. 콩짜개동물이 저번부터 항상 여기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트펀을 넣을게요. 네. 점점 흙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자리는 이제 네, 이렇게 빵이끼로 앞뒤를 잘 덮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참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데 나무 틈새에도 이끼를 좀 넣고요. 남는 자리에도 조금씩 올립니다. 초록색이 많으면 괜히 이뻐 보여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장식 같은 게 없더라도요. 뭔가 그 녹색의 재료들을 많이 채우면 뭔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자리가. 네. 그리고 얘들도 조금 위를 덮어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건드리지 않게. 사실 트리안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약간 하늘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자, 틈새에도 여기까지 끝났고 지금 이게 이제 기본 배치고요. 이제는 슬금슬금 장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물이 들어갈 자리에 물을 넣겠습니다. 먼저 흰색 돌을 깔아서 바닥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을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설프지만 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투명한 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물 위에는 투명한 그다음에 약간 진한 초록으로 투명한 물을 또 너무 섞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를 딱 지정해서 모아놓는 게 보기 좋대요. 보통 차 타고 가면 여러분 해변을 가로로 타고 가시죠? 그죠? 그럼 가로로 넣을게요. 네. 가로로 넣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여자아이 인형들이 4개가 있었어요. 팔길래 사왔는데 잘 설지 모르겠네요. 한 명은 운전을 했을 테고요. 한 명은 그 그림을 그립시다의 밤로스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2명 정도는 탐험을 하러 가고 있겠죠? 근데 이게 목도리를 하고 있으니 뭔가 미묘하게 안 어울리긴 하네요. 한 명은 그럼 이쯤에서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틈새를 좀 메꿔줄게요. 나중에 어차피 양지기로 더 채울 거긴 하지만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보시면 위쪽에 속세 들어가고요. 네, 생각보다 속세가 그 올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많이 못 넣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석이하고 피토니아 그리고 이끼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봉해꼬리하고 네, 보이시죠? 호마타 차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잘 안 보이는 저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요? 흙을 좀 넣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쏙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흙을
좀 더 넣을게요. 사실 막 지금 일반 방송 같으시면 같으면 막 음악 나오고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했다는 그 요리 방송은 네? 아 나갔어요? 잡아줄게. 끊어졌어요? 잡아줄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다는 요리 방송을 보시면 그분들은 만드는 중간에 보면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만드는 동안 노래라도 틀어드려야 되나. 자, 여기까지 됐고 잠시만요, 그러면. 사실 제가 알분위기 내려고 돌 몇 개 가져왔거든요. 좀 다른 색이 필요한데? 왜 다 흰색이죠? 네.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끝이에요, 이제. 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금요일 날 4시에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아마 과학관 저희 운영하는 시간이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경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 모셔놓고 같이 만들기를 진행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도 좀 아쉽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봬요, 여러분. 아, 지금 만드는 거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하냐? 결국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싼 것만 안 사시면 괜찮습니다. 얘는 아마 잘하시면 그냥 2만 원 내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보존을 잘 하시거나 식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번식시킬 줄 아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고, 물은 처음에 만들 때 충분히 부어줍니다. 처음에 만들 때 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흙까지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시면은요, 이 식물이 서로 이제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서 올라온 걸 증산을 시키면서 수증기가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면 완전히密폐했을 때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쌓이지 안 보이는 정도로 말라버리면 그때 조금씩 더 주시면 되고, 대신 이쪽은 오히려 저는 제가 과습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오히려 가끔 비 오는 날 열어놓고 말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이 안 공중 습도하고 이 안에 습도가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밀폐를 해놓으면 또 버틸 수 있죠. 대신 중요한 건 햇빛이 드는 바깥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 광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독서용 스탠드를 아마 새로 샀어요. 식물을 광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거 말고 다른 질문도 혹시 하실 분 있나요? 네, 질문 그럼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럼 물 부으면서 끝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